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의 IELTS 박범준입니다. 저희 오늘은 케임브리지 IELTS 13권 아카데믹 리딩 지문풀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해당 교재는 기출문제집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전 문제이고, 말 그대로 실전 문제에 익숙하지 않고 혹은 이 해당 시험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본문 설명하기에 앞서서 대략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룰 내지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테니까, 무턱대고 내가 틀렸던 문제만 앞으로 감기하셔가지고 그 부분만 강의 보지 마시고 앞에 꼭 지문 앞에서 문제 유형 설명하는 부분을 먼저 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문제 파악을 해볼 건데, 이 해당 지문이 사실 길기 때문에 우리는 늘 지문보다는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바로 따라와 보시겠습니다. 해당 지문을 먼저 지문을 보진 않을 거고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 해당 문제는 테이블 완성 문제라고 칭해 보도록 해보죠.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표 완성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께서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표가 있죠? 물론 지문에 있는 내용을 조금 줄여서 대략적으로 나타냈지만, 이 표에는 빈칸이 뚫려 있고, 이 뚫려 있는 빈칸을 지문 속에 나와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정답을 기재해주면 됩니다. 해당 시험 자체가 주관식 문항이 많지만 거의 모든 문제는 지문에 있는 단어로 정답을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라서 너무 부담 가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내가 본문에서 하나의 단어만 고르셔서 정답을 채워주는 문제임을 확인을 해봤고, 그러면 이 문제를 지금 1번에서 7번까지 7문제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굳이 다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교재에다가 순서 일치 전제라고 한번 필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순서 일치라고 하는 거는 이 테이블 문제 자체가 1번부터 7번까지 주어져 있을 때 반드시 첫 번째 문제부터 내가 본문상에서 정답을 찾아볼 수 있단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7번까지 내가 번호대로 정답을 나오는 거를 미리 알고 있단 말은 굳이 우리가 문제를 처음부터 모두 다 파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해도 되겠어요. 다 읽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차피 까먹을 거기 때문에 먼저 풀릴 것만 정확히 파악하고 기억하는 게 좋겠죠. 자, 테이블 문제를 바라보는 좀 더 자세한 방법을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 자체가 좀 더 옆으로 칸이 있을 수도 있고 밑으로 있을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지만, 먼저 확인해 볼 것은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을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어떤 웹사이트의 섹션인 것 같고요. 어떤 웹사이트의 섹션이 항목이고 거기에 대한 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화면을 보시면 녹색 박스로 여러분 박스가 현재 체크가 되어 있죠. 자, 이 글의 흐름은 혹은 표의 흐름은 지문과 비교해 봤을 때 반드시 첫 번째 칸에 대한 언급이 먼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 대한 언급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으로는 그 아래 칸 혹은 또 밑에 있다면 또 아래 칸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언급이 되게 돼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 테이블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칸, 현재 보이시는 첫 번째 칸이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1번, 2번 순으로 문제가 먼저 풀릴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칸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3번, 4번 순으로 아마 문제가 풀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때 주의할 점은 어떤 한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한 문구라든지, 만약에 한 문구 혹은 한 문장 내에서 두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을 경우는 여기 내부에서 정답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도 드물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자면 여기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4번 순으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4번에서 3번 순으로 정답이 나오다가 5번 칸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와 같은 경우는 조심을 하는 게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몇 번째 문제가, 그렇죠? 첫 번째 문제가 먼저 풀릴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부터 파악을 하도록 할 거고, 오늘 강의에서는 사실은 결과론적이지만 우리가 방금 앞섰던 대로 순서 일치대로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씩 문제를 제가 파악하고 오늘은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요. 자, 이제는 새롭게 출발을 해볼게요. 자, 내가 처음에 테이블 문제를 보았다. 순서 일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염두를 잘 해주시고, 내가 몇 개의 단어를 고를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표를 다 읽지 마시고 첫 번째 문제가 풀릴 테니까 여기까지 한 먼저 빠르게 파악을 하면서 본문 읽을 때 기억해야 할 표현을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웹사이트의 어떤 섹션이고요. 웹사이트의 섹션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곧 하나의 이름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를테면 Database of Tourism Services. 그러면 관광 서비스의 어떤 정보 섹션을 가면 관련 내용으로 찾아볼 것은 쉽다. 관광과 관련된 업체들이 목록에 오르기가 쉽다. 즉, 이 웹사이트에 업체 이름을 올리기가 쉽다. 업체 이름 올리기 쉽다. 하나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 실제 문제랑 관련되어 있는 걸 보니까 가능하게 했다. 업체들이 정기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거를 빈칸할 수가 있었다. 자, 그럼 빈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힌트 단서들은 섹션 이름, Database of Tourism Services, 그 다음에 목록에 오르기 쉬웠다,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었나. 그래서 현재 별색 처리된 거 위주로 몇 단어씩을 기억을 했다가 본문에서 관련된 표현이 나오면 정답 문장으로 의심하시고 정답을 골라볼 거예요. 일단 테이블 문제는 다음과 같이 파악을 맞춰주시고요. 네, 두 번째 문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문제도 파악을 해볼 텐데요. 8번부터 13번까지의 문제는 이 IELTS 문제의 가장 대표격 문제인 True, False, Not Given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룰을 한번 저랑 먼저 말을 맞춰볼게요. 정답을 True, False, Not Given 중에 하나를 고르시는 것이고요. 조건을 볼까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와 여기는 문제를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와 해당 문제가 일치한다고 판별되시면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판별되시면 정답지에 여러분들이 true라고 즉 참이라고 정답을 적어주시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문제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정보와 contradict 한다고 하는 거는 모순되다, 즉 같지 않다. 뭐 이를테면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다라든지 서로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정답지에다가 false를 기재를 해주시는 것이 되시고요. 마지막 not given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말 그대로 주어져 있지 않았다는 말이 되고요. 조건을 보시면 그 해당 문제에 대한 정보가 사실은 없는 경우, 그렇죠? 어떤 문제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본문에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아니한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시면 정답지에다가 not given을 적어주시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세 가지 옵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가 잘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True, False, Not Given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은 다시 한번 옆에다가 처음 보셨다면 적어봅시다. 해당 문제도 순서 일치를 전제로 푸는 문제이고 그 말의 의미는 8번부터 13번까지 본문상에서 순차적으로 정답에 대한 근거 문장이 등장합니다. True에 대해서도 False에 대해서도 Not Given에 대해서도 반드시 근거 문장들이 여러분들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자, 본문이랑 과정해 봤을 때 어쨌든 8번 문제가 반드시 먼저 풀리겠죠. 그럼 그 어딘가에서 9번이 풀릴 수 있고요. 또 어딘가 그 아래에서 10번이, 또 어딘가 다음에 11번이 쭉 풀리다가 마지막에 결국 13번 문제에 대한 근거 문장이 나올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을 거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 문제 파악한다고 했을 때 까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적인 문제 파악 전략이 되는 거냐면 먼저 풀 8번 문제만 있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풀이할 때 not given, 다시 우리가 없는 내용을 지문 중간을 읽으시면서 없는 내용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파악할 것인지를 오늘 눈여겨서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not given 문제를 지문 중간에 지문 다 읽지 아니하고도 이건 없는 거다 라고 어떻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풀이하면서 잘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리되셨죠? 그럼 마지막으로 8번 문제에 대한 확인만 해보고 본론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가 사실 웹사이트 이름이기 때문에 본문에서 무조건 나오겠죠. 본문에서 이름, 웹사이트 이름이니까 무조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웹사이트가 다음이 목적이었다, 제공하는 것이. 자, ready-made라는 표현은 미리 만들어진이라는 의미가 되니까 내가 사실은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행 일정 내지는 패키지 여행 같은 거를 패키지 여행 상품, 관광 여행 상품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다. 누구들한테? 관광회사 내지는 개인 관광객들한테. 문제가 좀 길었지만 어쨌든 지문에서 무조건 나올 만한 표현은 해당 웹사이트가 반드시 나올 것이고 이 웹사이트의 어떤 목적과 관련해서 말을 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가 눈여겨서 더욱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쨌든 무조건 나올 수 있는 해당 웹사이트 이름 www.newzealand.com 이 웹사이트를 잘 기억을 해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두 가지 문제 이어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파악이 여기서 끝나게 되고 우리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를 가보면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풀어야 되는 문제는 1번과 8번이 되고요. 그 이유는 1번이 먼저 풀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이용인 8번 문제가 먼저 정답이 제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섞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유형이 계속 풀리다가 두 번째 유형이 정답이 나올 수도 있고 우리가 사실 모르거든요. 아니면 운이 좋으면 말 그대로 1번부터 13번까지 모든 문제가 번호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두 가지가 전부 다 순서 일치형 전제 문제이기 때문에 모르는 우리 입장에서는 각 문제 유형을 동시에 외우시고 뭐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올 때마다 정답을 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1번과 8번에 대한 힌트 표현들은 적어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문제의 경우는 웹사이트의 섹션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죠? Database of Tourism Services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에 올라오고 싶다.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정보를 뭐 할 수 있는지를 찾는 문제였죠. 근데 8번 같은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 이름이 있었죠. 방금 읽어보셨던 www.newzealand.com 그죠? 그 정도 생각하면서 본문 파악해 볼게요. 과연 1번, 8번 중에서 여러분들 지문을 읽으시면서 어디쯤에 비슷한 문장이 나오는가를 보시는 거고요. 시작해 볼게요. 자, 뉴질랜드란 나라는 사실 조그만 나라다. 4 million, 한 400만 명의 거주민이 있는 조그만 나라다. 부연 설명을 봐봅시다. long haul flight, long haul 이라는 표현은 오래오래 혹은 장거리를 이제 이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 되고 사실은 그러니까 뉴질랜드 나라는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할 만큼 멀리 떨어진 곳이다. 어디로부터? 모든 세상의 관광객을 많이 배출하는 주요 시장으로부터. 그만큼 뉴질랜드는 관광지로서 굉장히 먼 곳이다 이거죠. 관광이라고 하는 건 현재 9%만큼의 뉴질랜드란 나라의 국내 총생산을 이루고 있고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 관광이라고 하는 거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가장 큰 엑스포트 섹터 일종의 수출 분야이기도 하다. 수출 섹터. 자, 근데 여기는 1번과 8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사실 원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았죠. 그러면 사실은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 이어서 지문 보도록 해보죠. 좀 줄여볼까요? 99년도에 Tourism New Zealand, 뉴질랜드 관광청이라고 해볼게요. 뉴질랜드 관광청이 어떤 캠페인을 착수하기 시작해요. 이때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뭐랄까요? 어떤 조직적인 행동을 말한다고 생각하면 되실 것 같고 여기서는 문맥상 제가 홍보활동이라고 좀 의역을 할 거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그러면 뉴질랜드 관광청이 어떤 홍보활동에 착수하기 시작해요. 뭐를 알리기 위해서? 세상에 이 뉴질랜드의 하나의 국가 브랜드로서의 어떤 위치를 다시 한번 알리기 위해서. 이를테면 여기는 한 관광지문이기 때문에 뉴질랜드의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같은 거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착수하게 돼요. 자, The Campaign, 여기는 홍보활동이라고 해볼게요. 얘네가 했던 홍보활동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풍경의 미, 즉 관광으로서 뒤에 배경이 아름다운 것들 있죠. 아니면 바깥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나는 일거리들, 아니면 진짜 원주민이죠. 마오리 같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살았던 진짜 마오리족의 문화 같은 것들에 초점을 두었고요. 그래서 이 홍보활동이 뉴질랜드를 어떻게 만들었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탄탄한 국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1번과 8번에 대한 힌트 표현은 현재 없죠.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가서 다음을 읽어줄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2번 패러프로 내려올 거고요. 첫 번째 패러프는 우리가 소득을 사실은 얻지 못했어요. 여전히 1번과 8번 생각하면서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해당 홍보활동의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자, 웹사이트다. 그 웹사이트의 이름을 이제 알려줍니다. 자, 주목을 해야겠죠? 해당 웹사이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봤어야 되는 문제는 8번이었기 때문에 자, 이 해당 웹사이트가 매우 중요했고 이 웹사이트는 사실은 제공했던 거다. 뉴질랜드란 나라의 예비 관광객들에게 뭐를 제공했던 거냐면 하나의 단일 관문을 어디로 이어지는 모든 것으로 이어지는 직역을 하자면 사실 목적지가 즉 관광지가 제공했어야 되는 모든 것으로 이어지는 관문을 제공했다? 그럼 뭔 말일까요? 이 웹사이트에 가면은 내가 관광지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 필요했던 정보를 다 볼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자, the heart of the website, 이 웹사이트의 가장 중심은 뭐였냐면 바로 database, 정보였다. tourism services operators, 즉 관광 서비스 업자들의 정보였다. 자, 지금 웹사이트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표현 database of tourism services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곧 이따가 여러분들 몇 번 문제도 1번 문제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야 되는 문제 힌트 표현이었단 말이죠. 그럼 순차적으로 8번 문제가 혹시 여기서 풀렸을까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 현재 저희가 읽은 바로는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이 웹사이트의 목적이 개인 관광객과 혹은 여행 회사들한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행 일정을 제공하는 게 목적이었다. 일단 목적에 대해서 1절 언급한 바는 현재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었죠. 목적을 말한 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거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란 말도 없으니까 딱히 true 쪽도 안 되고 false 쪽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런 경우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세 번째 옵션이 뭐였죠? Not given.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없다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런 경우는 우리는 다음번 문제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음번 문제를 먼저 읽어서 9번을 먼저 풀어볼 거예요. 지문을 읽으시다가 8번을 의심했던 게 여기였고 9번이 여기서 풀렸다. 그럼 8번이 더 이상 언급이 안 돼 있으면 지문 내용이 더 남았더라도 언급을 안 해줄 거기 때문에 순서 일치 문제니까 8번은 그럼 없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9번을 기준으로. 다시 모든 건 순서 일치 전제라는 거기 때문에 없으면은 다음번 문제를 차라리 먼저 풀어서 거기서 걸러주면 되겠어요. 염두는 사실 하긴 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를 먼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고 추가 정보를 넣고 본문에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에 사실이 밝혀졌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검색을 시작한다는 것이 웹사이트에서. 근데 검색을 뭐로 하냐면 바로 어떤 장소로. 그러니까 내가 검색 키워드를 이를테면 뭐 지역을 바탕으로 이를테면은 뭐 강남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장소 내지는 지역으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검색을 시작하였다. 힌트 표현은 검색의 시작, 뭐를 가지고, 장소 가지고, 혹은 지역명 가지고. 자, 그러면 9번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시면서 우리는 본문을 계속 가야겠죠. 1번과 이번에 9번 중심으로 가긴 갈 거고 좀 어려운 설명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내신 8번 문제는 아직은 우리가 의심 한정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죠. 그리고 1번도 지금 봐야 하고요, 곧. 그렇죠? 계속해서 갑시다. 자, 어떤 이제 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일지라도 이들은 전부 다 목록에 오를 수 있었다. 이 웹사이트에 이제 리스트에 이름을 등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리스트라는 표현이 지금 1번 문제랑 가깝죠. 어떻게 했어요? 간단한 양식서를 작성해서 말이죠. 게다가 일단 이 웹사이트에 이제 올라와 있는 이 회사들이 뭐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최신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었던 어떤 세부적인 정보겠죠. 정보들을 최신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최신화하나요? 최신화를 on a regular basis. regular basis means regularly랑 똑같죠. 정기적으로 자신들이 주었던 정보를 최신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되는 정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했었다라고 마무리가 되게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가 매우 근접합니다. 그죠? 목록에 이제 오를 수도 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디테일즈만 여러분들께서 정보로만 패러프레이징을 잘 하시면 정보가 인포메이션을 디테일로만 보시면 정답을 의외로 간단하게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정답을 한번 내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 목록에 올라와 있는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이 회사들이 결국 할 수 있었던 것은 정기적으로 정보라고 하는 걸 뭐 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최신화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되니까 이게 지금 동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무엇으로? update로 하시는 게 제일 적당한 정답이었죠. 네, 그러면 첫 번째 문제를 저희가 해결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2번 문제를 바로 파악을 다시 하시고 본문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해당 관련 표현을 보니까 여기 웹사이트에서는 이 뉴질랜드 나라니까 전국에 걸친 어떤 업체에 대한 평가를 이제 제시를 했던 거고요. 그 중에서 뭐를 포함했냐면 이 업체들이 빈칸 이하에 미치는 영향도 하나의 평가로서 포함이 되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은 키워드는 여러분 evaluation 평가와 과연 어디에 미치는 평가를 포함했는 건지 어떤 거를 예시로 들었는지를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본문 가볼 거고 저희 머릿속에서는 이제 2번, 그 다음에 9번 우선순위, 물론 8번의 웹사이트 이름을 생각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으로 집중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일단 질적인 기준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뉴질랜드 관광청이 사실 어떤 시스템 같은 거를 만들게 돼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이 해당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던 업체들이 혹은 조직체들이 사실 뭐를 받게 되냐면 독립기관에 의한 어떤 평가를 받게 돼요. 뭐에 대하여? 어떤 국가 질적인 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실 중요했던 거는 이 evaluation이라는 평가라는 단어죠. 평가가 암시하는 건 다시 2번 문제랑 가깝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as a part of this, 여기서 말하는 this는 평가죠. 예를 한번 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한 일부로
the effect of each business. 이 각각 개별 업체들의 영향이죠. on 어디에 미치는? the environment. 환경에 미치는 요게 영향 같은 것들도 여기서는 사실은 고려가 되었다란 말은 뭐겠어요? 이 평가의 일부로서 이 업체들이 누구에게 주는 영향도 평가를 했다는 얘기가 똑같죠? 환경에게 주는 영향도 봤단 말과 똑같잖아요. 그러면 정답,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평가가 포함되었냐? 누구에게 미치는? 바로 환경에게 미치는 평가도 포함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을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되셨죠. 자, 여러분 저희 다음번 문제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섹션의 이름이 바뀝니다. 웹사이트의 섹션이니까 그냥 이름으로 생각하셔서 자체를 외우셔도 되세요. 그러면 어떤 지역 특색 라인하고 저희끼리 말을 맞춰볼게요. 뭐 특별 글 내용이잖아요, 그죠? 어떤 지역 특색란,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은 이주는 우리가 보통 예를 줄 때 쓰는 표현이겠고, 어떤 인터뷰가 있습니다. 인터뷰는 당연히 사람과 하겠죠. 누구랑? 이전, 운동, 빈칸. 아마 사람 표현이 이걸로 예상이 되지만 우리는 뭐 사실 잘 모르니까 해당 섹션 이름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폼 스포츠 관련된 표현으로 힌트를 그려볼게요. 자, 본문 이동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전히 9번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마음속에 8번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해볼게요. 이 뉴질랜드에서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 내가 얻는 뭐 경험 같은 거를 알리기 위해서, 뉴질랜드에서 할 수 있는 경험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이트가 마찬가지로 다음과 관련된 내용도 가지고 있었다. 유명한 사람과 관련된 내용들, 아니면은 유명한 장소들과 관련된 내용들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그 중에서도 인기가 있었던 것은 키워드, 그죠? 인터뷰였어요. 누구랑? Former New Zealand All Blacks Rugby Captain. 그러니까 이전에 뉴질랜드, 이게 럭비 팀인가 보다, 그죠? 럭비는 어쨌든 여러분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럭비 주장이었던 해당 인물과 인터뷰를 여기서도 포함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실 원했던 건 인터뷰 누구랑 했어요라고 이제 물어봤던 거였기 때문에 럭비를 여러분 스포츠의 일종으로 보시면 되죠. 그럼 누구? 네, 그 럭비 팀 주장과 인터뷰했던 거를 여기 웹사이트에 나름의 실었던 것이었어요. 정답을 한번 내볼게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전 누구? 럭비 캡틴과 했던 거기 때문에 정답을 다음과 같이 적어볼게요. 이번에 네 번째 문제로 여러분 넘겨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섹션이었고요. 코멘트를 보니까 and interactive tool, interactive 한다고 하는 거는 뭐 상호적인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좀 더 편하게 바꿔볼게요. 상호적이라고 하는 거는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도 뭐도 받고 나도 참여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끼리 또 말을 바꿔볼게요. 좀 이해하기 쉽도록. 참여형 관광이라고 봅시다. 그럼 다양한 장소의 참여형 관광. 근데 이 장소는 4번에 쓰였던 장소.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형 관광을 하는데 그 장소들이 어디에 쓰이는 장소인지를 찾아보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힌트는 참여형 관광, 그 장소들이 어디에서 쓰였을까? 괜찮죠? 그럼 다시 네 번째 문제 머릿속에서 업데이트 해주시고 본문 계속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많은 관심을 이끌었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또 다른 점이 뭐였냐면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우리끼리 말을 바꿨던, 자, 관광객 참여형 관광이다. 다양한 여러 가지 장소를 이제 가는 관광객 참여형 관광이 있어요. 근데 이 장소들이 chosen for, 사실 선택된 장소들, 관광지예요. 뭐를 위해서? blockbuster films. 보통 이런 blockbuster films면 뭘 말하죠? 뭐 흥행한 영화를 말하니까 그럼 이 장소들은 결국에는 어디에 쓰였다고 생각할 수 있죠? 흥행한 영화에 쓰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사실은 정답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리고 이 흥행한 영화들이 이런 뉴질랜드의 stunning, 아주 멋진 scenery, 풍경을 썼어요. 무엇으로? as a backdrop, 어떤 배경으로 썼던 거죠. 정답 내보도록 합시다. 이 장소는 과연 어디에 쓰였을까? 이번 chosen for를 used in으로만 바꿨으면 정답을 우리는 그렇죠. 흥행한 영화에서 쓰였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근데 우리가 one word 가지고 정답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답은 films만 정답을 내야겠어요. 이번에 5번 문제로 넘어가서 다시 섹션이 바뀌었죠. 이것도 우리끼리 좀 바꿔봅시다. driving route, 뭐 우리 여행해야 되니까 드라이브 코스에 관한 정보, 어디를 가면 뭐 좋은 코스가 있을까요? 관련 내용, 이 드라이브 코스가 달랐다. 뭐에 따라서? 5번에 따라서. 보통 depending on이라고 하는 거는 달라진 어떤 기준점이 나올 거기 때문에
마저 guess를 해보면 여기 뭐에 따라서 기준점, 뭐에 따라서 드라이브 코스가 달라졌는지를 유추해보면 좋아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뭐 driving routes, 그다음에 depending on에 따라 달라졌다 정도도 괜찮고요. 힌트가 너무 어렵진 않으니까 직관적으로 바로 가볼게요. 사실 이번에는 그 문제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갑시다. To make it easier, 우리가 쉽게 하기 위해서 to plan, 뭐를 계획하는 거를 motoring이라는 표현은 결국 차량을 이용한 우리 여행을 계획 짜는 걸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웹사이트가 목록을 사실은 했던 거예요. 목록화 시켰죠. 가장 인기 있는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 드라이브 코스를 목록으로 쫙 깔아놓은 거예요. 이 나라에서.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이 해당 웹사이트는 뭐 또 했냐면 강조해서 보여주기도 했어요. 다른이 나왔네요. 다른 드라이브 코스를요. 루트를. 뭐에 따라서? 기준점이죠? 이게 이제 기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depending이 될 거죠. 그럼 뭐에 따라 달라지는 바로 the season.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다른 드라이빙 루트를 강조해서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것도 모두 표시해줬대요. 거리도 알려주고 시간도 알려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드라이빙 코스는 결국 뭐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 거죠? 기준점이 바로 더 계절이죠. 그래서 해당 문제에는 정답을 season로 우리가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까지 저희가 해결을 했고요. 이제 6번 문제로 넘겨서 6번 문제 파악을 해봅시다. 섹션 이름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Travel Planner 관련된 내용. 여기에는 지도도 하나 있습니다. 이 지도가 그런데 우리가 선택한 장소도 나타내주고 그다음에 대중교통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도 알려주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로컬이니까 그 지역의 혹은 내가 선택한 장소의 정도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관련 내용으로 쭉 해볼 만한 거는 Travel Planner, 그다음에 Map, Public Transport 정도를 중심으로 관련된 내용을 유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6번 문제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5번 아까 했으니까 참 6번 문제 생각하면서 9번 문제 생각하면서 8번은 마음속에 계속해서 끌고 가야겠어요. 아직 의심만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네 번째 패러프 시작을 해봅시다. 나중에 이 트래블 플래너라는 섹션이 마찬가지로 추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트래블 플래너 섹션은 관광객들에게 하게 해준 거죠. 그냥 클릭한 다음에 표시해 줄 수도 해줬던 거예요. 장소 내지는 내가 가고 싶어하고 마음에 끌리는 곳들에 대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할 수 있도록 해줬죠? 볼 수 있도록. The result. 내가 가고 싶어하는 거에 대한 결과를 지도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줬던 거예요. 좋네요. 요즘에도 우리가 많이 하죠. 내가 장소를 클릭하면 그게 지도에 다 뜨는 거예요. 관련 정보들이. 이어서 이 트래블 플래너는 그리고 이 루트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가라고 제시도 해줬던 거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결정적인 힌트다, 그죠? Public Transport Options, 대중교통 옵션들, 즉 수단들을 어디로 갈 수 있는 chosen locations.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장소, 이를테면 뭐 A와 B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중교통 수단들도 알려준 거예요. 그럼 테이블 문제 풀어야죠, 이제 곧. 그리고 there were also links. 마찬가지로 연결도 있었어요. 보통 이 링크는 여러분 인터넷 용어로 저희가 많이 쓰죠. 어떤 글 클릭하면은 뭐 관련된 표현으로 바로 이제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링크도 있었다. 어디에 관한? 숙박시설에 관한. in the area. 그 지역에. 그러면 그 지역의 숙박시설이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지역의 라는 뜻이 되는 거죠. local. 정답은 나왔죠? 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어떤 내용도 여기에서는 그러면 지도상에서 이제 보여준 거가 되냐면 바로 그것은 해당 지역의 숙박시설도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로컬을 in the area 보시고 그러면 여기 트래블 플랜에서는 숙박시설에 대한 정보도 우리에게 줬던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 다음과 같이 accommodation으로 적어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 7번으로 내려서 7번 문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문제는 마지막 문제죠. 자, 지금까지 흐름은 테이블 문제만 일단은 쪼르르 먼저 확실하게 좀 풀리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마지막 섹션 이름은 Your Words. 그다음에 관련된 말은 이 관광객들이 나름의 링크를 보낼 수 있었다. 어디로 이어지는? 자신들의 빈칸으로. 자, 마지막 Your Words 섹션을 찾아서 과연 관광객들이 어떤 거를 웹사이트 상에다가 남길 수가 있었는지를 찾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 해당 웹사이트에는 마찬가지로 Your Words 섹션이 있었고요. 이 Your Words 섹션에서는 anyone, 누구든지 submit blog,
본인의 블로그를 남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출할 수가 있었나 봐요. 웹사이트 상에서. 뭐에 대한 기록이죠? Of their New Zealand travels. 본인들의 뉴질랜드 여행에 관한 블로그를 남길 수 있었대요. 뭐를 위해서요? 나중에 이 웹사이트 상에 채택되어서 이제 포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어쨌거나 내가 웹사이트 상에다가 내가 여행했던 블로그를 내가 제출한 거예요. 제공을. 그러면 나는 결국 이거는 웹사이트 상에다가 뭐를 남긴 거와 똑같죠. 링크를 남긴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 submit 블로그 했다고 하는 거는 send link 했다는 표현으로 이해를 해줘야 하시고, 그런 결과로 이 링크는 뭐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블로그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정답을 블로그로 처리를 해줬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까지 해서 테이블 문제가 해당 부분까지 해서 끝나게 되고, 우리는 이제부터는 true, false 낚이고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9번과 마음속에 8번을 우리가 지금 담고 있잖아요. 얘네들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5번 단락에 나오지 않았어요. 과감히 5번 단락은 우리 해설에서는 과감히 생략을 하고 집중해서 6번 단락으로 바로 넘어갈 거고요. 까먹으면 안 돼요. 현재 말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바로 얘를 말하죠. 그럼 얘는 다시 한번 8번 문제에서 언급했던 그 웹사이트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8번 문제임을 알려주었던 표현이 바로 여기였어요. 이 웹사이트가 왜 만들어진 거냐, 처음에.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8번 문제를 다시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8번이 아까 우리는 그냥 좀 헛다리를 짚은 거고, 여기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웹사이트가 왜 만들어졌냐? 그것은 바로 개인들과 그다음에 여행 관련 회사들 포함한 단체들로 하여금 만들 수 있도록 혹은 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거예요. 여행 일정과 그다음에 패키지 여행 같은 것들을.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이들이 여행 일정을 짜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to suit their own needs and interest. 그들 자신들만의 needs,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과 그 다음에 그들 자신만의 관심에 들어맞는 여행 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인들의 맞는 여행 일정을 알아서 내가 바꿔서 내 필요에 따라서 나만의 고유한 여행 일정을 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8번 어떻게 풀어야 되냐? 여러분,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여행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목적에 맞도록 수정을 혹은 내 마음에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어야 수정을 못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필요로, 나만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나만의 관심에 부합하는 여행 일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은 내용상 여러분들께서 반대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로 보셔야 되시고, 내용상 반대예요. 단순히 단어 가지고 문제 풀면 안 되고 내용상 반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시험에서는 내용상 반대라면은 낯기분 쪽이라고 한 거는 정답이 절대 되지 않고, 여러분들께서 반대라면은 정답을 false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풀으셔야 돼요. 이 웹사이트의 목적이 지문에서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들만의, 관광객 본인들만의 고유한 본인들만의 니즈와 관심사에 따라서 부합하는 여행 일정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거야. 이미 미리 짜져 있는, 내가 고칠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해서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없는 내용이 아니고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답을 false로 잘 처리를 해야겠습니다. 알겠죠? 내용으로 풀어야 돼요. 정반대의 내용이면 false로야. 그러면 9번 문제가 아주 유효하죠. 이 문제는 웹사이트에서의 검색을 할 때 지역으로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검색을 하였다. 그럼 검색을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고, 관련 내용이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해당 웹사이트에서는 이 관광객들이 can search, 자, 검색을 할 수 있다. 뭐 즐길 거리를 뭐뿐 아니라, 뭐에 의해서뿐 아니라, 그 지역 및 장소뿐 아니라 기준점으로 뭐에 의해서도 그 해당 놀거리 아니면 일거리의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도 검색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뭐 이를테면 나는 되게 익스트림한 걸 즐기고 싶어. 그러면 뭐 익스트림한 어떤 활동거리를 이제 검색을 하면 되고, 아니면 나는 특히 강남구에서 하고 싶어. 한국이라면 강남구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색의 옵션이 있다 정도 말해준 거죠. 지역으로도 검색할 수 있고, 아니면 그 놀이의 고유 특색으로 가지고도 검색할 수도 있고요. 그럼 이 문제를 가지고 9번 문제를 지금 접근을 해볼 거예요. 일단 검색이라는 비슷한 내용이 현재 언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소로 검색한다는 내용 비슷한 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그 과거 당시에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지역으로 검색을 했다는 말은 여기 현재는 주어지지 않죠. 그렇다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지역 가지고 검색한 건 아니야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true인 경우도 안 되고
false인 경우도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없는 내용이구나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죠. 비슷한 내용이 나왔지만 언급이 없기 때문에 not given일 수가 있고, 이런 경우는 다음번 문제를 먼저 풀기로 하였어요. 그래서 과감히 10번 문제를 먼저 풀어볼 거예요. 자, 이 어떤 연구에 따르게 되면은 힌트 표현으로 좋은 건 숫자 표현이네요. 26%의 관광객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숙박시설과 관련되어 있었더라. 다시 한번 26%의 관광객 만족은 숙박시설 때문에 그럼 나온 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힌트는 26%, 그 다음에 숙박시설이죠. 자, 관련 내용 마찬가지로 찾아보도록 해봅시다. 자, this is important. 그래서 앞에 내용이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가 연구들이 다음의 사실을 연구가 보여주기 때문에, 즉 즐길 거리라고 하는 것이 관광객 만족에 있어서 핵심 요인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이 즐길 거리라고 하는 것이 만족도에 있어서 무려 74%만큼의 기여를 하고, 그와 또 더불어서 교통 쪽과 숙박 쪽이라고 하는 것은 만족도에 있어서 나머지 26%에 기여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26%라고 하는 거는 교통 쪽과 그다음에 숙박 쪽이 합쳐졌을 때 26%이기 때문에 숙박만 봤을 때 26%는 아닌 것이죠. 합쳤을 때의 26이기 때문에 숙박만 봤을 때는 26%가 될 수는 없다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해서 이 26%가 온전히 숙박 쪽으로 우리가 돌려서 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모순되는 걸로 봐야겠죠. 물론 이 말 자체가 없지만 우리가 잘못된 내용인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말이죠. 하여서 정답은 우리는 false로 정답을 내야겠어요. 자, 그럼 10번을 풀었기 때문에 결국 앞에 있었던 9번 문제 의심을 하고 왔었잖아요. 얘를 이제는 더 이상 풀면 안 되고 더 이상 9번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우린 9번 문제를 정답을 과감히 더 이상 나오지 않는 낱기분으로 정답을 적으시고 이제는 11번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헷갈리는 문제는 다음을 먼저 풀어서 다음 문제로부터 쳐내기가 매우 중요하겠어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뉴질랜드에 오는 방문객 혹은 관광객들은 사실은 좀 의역을 할까요? 참여하는 거를 좋아한다. 해당 지역 문화에. 자, 그래서 그 내가 가고 있는 그 지역 문화에 과연 방문객들이 혹은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거를 좋아하는 건지 한번 따져보도록 합시다. 문화 쪽이 주요 내용이고 문화에 대한 참여 내용도 중요하다 하겠어요. 이어서 볼까요? 다음의 사실도 마찬가지로 밝혀졌다. 방문객들은 즐긴다고 하는 거를. 사실 여러분 즐긴다고 하는 거는 어때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좋아한다 의미가 좀 들어가 있죠. 그럼 이들이 뭘 좋아하냐면은 문화적, 그러니까 문화랑 관련돼 있는 어떤 일거리, 놀거리를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로 좋아한대요. 언제? 이 문화랑 관련된 놀거리 혹은 활동 같은 것들이 어떠면 interactive 하면. 사실 interactive 하다고 하는 거는 말이 좀 어려워요. 상호정이란 말은 나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더 쉽게 바꾸면 이 문화랑 관련된 어떤 일들이 나도 거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을 때에 이거를 가장 잘 즐겨라 한대요. 그 말은 어쨌든 이 사람들은 참여했을 때 문화적인 거랑 관련된 놀거리를 제일 잘 즐기는 거니까 어쨌든 좋아라 하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핵심이에요. interactive 한다는 표현을 문제에서 참여할 수 있다. 즉 become involved 쪽으로 paraphrase 할 줄 알면 풀고 할 줄 못하면 풀 수가 좀 없어요. 그럼 마저 읽어볼게요. 이를테면 뭐와 같은 걸 visiting a marae. marae라는 표현은 약간 집회 장소 같은 거가 돼요. 뭐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에 가나요? 나도 이제 참여해서 배우는 거예요. Learn about traditional Maoris life. 마오리족의 어떤 전통 삶에 대해서 내가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나도 그러면 참여를 하는 거죠. 거기 가서 실제로 배우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문제. 자, 뉴질랜드에 오는 사람들은 어떤 문화랑 관련된 것에 참여하는 걸 좋아하냐? 그렇죠. 참여적인 어떤 문화적인 일거리를 했을 때에 이거를 제일 잘 즐긴다고 했으니까 그만큼 내가 참여할 때 제일 좋아라 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참여했을 때 난 이걸 제일 좋아해 이런 말과 똑같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은 참여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해서 해당 문제 정답을 우리가 true로 가야 하겠고요. 이번에 12번 문제로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방문객들이 머무르는 거를 좋아한다. 지역을 하자면 어디에? 뉴질랜드의 조그만 호텔에 머무르는 걸 좋아한다. rather than 뭐가 아니라 큰 호텔이 아니고요.
과연 뉴질랜드에 오는 관광객들은 조그만 호텔 혹은 큰 호텔 어디에 머무는 걸 좋아할까요? 머문다에 맞춰서 비슷한 문장을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7번 패러프 가보도록 해봅시다. 사실 여러분 뉴질랜드란 나라는 아까도 봤다시피 조그만 나라죠. 그러면서도 그와 동시에 이 관광경제, 즉 방문객이 왔을 때의 경제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소규모 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한 관광경제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면서도 뉴질랜드는 안전하면서도 영어를 쓰는 나라로 인식이 되고도 있다. 근데 여기로 오려면은 오랫동안 장거리 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스테이가 지금 중요합니다. 머무른다. for longer. 그러니까 오랫동안 머무른다. 평균적으로 20일 정도. 그리고 want to see, 보고 싶어 한다. as much of the country as possible. 가능한 한 해당 나라의 많은 것들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럼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지금 지문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면은 방문객들이 머무른다에 맞춰가지고 혹시 모르니까 12번 문제를 한번 염두를 해보죠. 자, 방문객들이 머무르는데 딱히 호텔이 큰 거 좋아하냐, 작은 거 좋아하냐에 대한 말은 어디에도 지금 나오지 않아서 한 번 더 의심을 해보도록 합시다. 정답이 not given일 수도 있고 이러면 13번을 읽어서 처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해볼게요. 그럼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생각을 하고 느낀다. 뭐뭐 할 가능성이 낮을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 가능성이? 자신들이 will return, 다시 돌아올 거란 가능성을 낮다고 생각한다. 이 나라로 말이죠. 뭐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번에 오고 난 다음에 또 뉴질랜드로 난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똑같죠. 과연 뉴질랜드에 오는 사람들은 나는 이 나라에 또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나는 여기는 다시는 안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지를 찾는 문제였어요. 사실은 거기 다음에 앞에서 읽었던 거 이어서 보면 정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해당 나라에 가능한 많은 걸 보고 싶어 하죠. 언제? 보통 뭐로 여겨지는? once in a lifetime visit. 그러니까 보통 이 사람들이 평생 한 번만 방문하는 것으로 생각할 때, 내가 이번 한 번 딱 내 삶에 한 번 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최대한 이 나라에 가장 많은 것을 보려고 한다. 그럼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내가 뉴질랜드를 한 번 더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평생 한 번 온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안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더 이상은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13번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는 뉴질랜드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고 여긴다. 그럼 똑같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once in a lifetime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이 true가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정리죠. 12번 문제. 더 이상 호텔에 작은 거에 호텔에 머무는 걸 좋아하냐? 더 큰 호텔에 머무는 걸 좋아하냐? 머문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호텔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는 정답을 기분 처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유독 여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낱기본으로 의심을 한 다음에 다음번 문제로 걸러서 푸는 형식이 좀 많았어요. 앞으로도 이 true or false 낱기 문제는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우리가 비슷한 문장 찾고 그런데 뭔가 없는 것 같다고 싶으시면 의심을 거시고 다음번 문제를 먼저 푸셔서 걸러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지문풀이를 모두 마쳤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지문풀이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